똑같이 무례한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곱씹고 누군가는 5초 만에 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엾게 봅니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직장인 열의 9이 무례함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끄떡없습니다. 그 차이가 타고난 멘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뒤집힐 거예요. 두 사람을 가른 건 단 하나, 관점이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오늘부터 어떤 무례한 말도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무시를 당했는데 한쪽은 자려고 누웠다가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이불을 걷어찹니다. 같은 무시를 당했는데 한쪽은 샤워하면서 이미 그 말을 잊었어요. 낮에 들은 그 한마디가 밤 12시가 넘도록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사람과 물기를 닦으며 벌써 딴 생각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이 밤까지 따라오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곱씹음을 반추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끄고 싶은데 리모컨이 안 먹히는 TV 같은 거예요. 분명 채널을 돌리고 싶은데 밤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저절로 재생되는 겁니다. 실제로 취침 전에 이렇게 머리가 각성된 채 무언가를 곱씹으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나빠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말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는 건 마음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며칠 전 들은 그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뇌는 그 장면을 더 오래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던 걸 두고두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참았던 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던 그 다정한 성격을 상대가 악용한 것뿐입니다. 뒤늦게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분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건강하고 당연한 신호거든요. 그러니 그 밤을 곱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5초 만에 그 말을 흘려보낸 저 멀쩡한 사람, 특별한 멘탈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을 가른 진짜 스위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뒤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곱씹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 사람은 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던진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같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 한쪽은 제가 나를 콕 집어 무시했다고 믿습니다. 같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 한쪽은 저 사람 오늘 뭔가 단단히 터졌구나 라고 읽어요. 이 두 사람의 밤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 사람은 왜 하필 나한테 그런 말을 던졌을까요? 내가 만만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데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그 무례함은 애초에 여러분을 향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서 새어나온 거예요. 여기 투사라는 심리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집에 쌓인 쓰레기를 몰래 옆집 마당에 던져놓고는 저 집 참 더럽네 하며 안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이나 결점을 남에게 떠넘기고 그게 원래 남의 것인 양 비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당신은 화가 많은 편이라는 가짜 진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화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남을 향한 날선 비난이 사실은 자기 안의 그 모습을 부정하려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자기 안의 불안을 여러분 얼굴에 비추는 빔 프로젝터를 켠 것뿐이에요. 화면에 뜬 그 얼룩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렌즈에 묻어있던 얼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정체는 위협받은 자기애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겉으로는 내가 너보다 위야 하고 우월감을 잔뜩 과시하지만 속은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만큼 불안하고 취약한 자아예요. 마치 얇은 유리컵을 화려한 포장지로 겹겹이 싸놓은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에만 자기가 위에 있다는 감각을 겨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밟아야만 자기가 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손에 하나의 문장이 남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백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던질 때 상처받기 전에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안에서 뭐가 터진 거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과 그 말 사이에 유리벽을 세워줍니다. 날아온 돌이 여러분 마음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 벽에 툭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결함이 보이는 순간 심리적 주도권은 이미 여러분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무례함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조차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회식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게 나한테만 유독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닐까? 아쉽지만 아닙니다.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심리학자가 무려 14년 동안 직장인들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무례한 대우를 직접 겪어봤다는 사람이 열의 9을 훌쩍 넘겼고, 누군가 무례하게 구는 걸 옆에서 목격했다는 사람은 거의 전부였어요.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례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람은 90년대 말만 해도 절반쯤이었는데, 최근엔 10명 중 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통계표 속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전혀요. 어제 여러분의 회식 자리, 오늘 아침 그 카톡 읽씹, 방금 그 회의실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무례함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조차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연구에서 무례하게 군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열의 7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털어놨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부담 상태에 잠깐 놓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무례함은 그 사람의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낸 산물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사람도 컨디션 좋은 날엔 멀쩡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미뤄뒀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두 사람을 가른 그 스위치, 도대체 뭐였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가진 건 강철 멘탈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자 모드라는 관점 하나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친 듯이 짖는 강아지를 보면 무섭죠. 그런데 그 강아지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걸 발견하는 순간 짖는 소리가 갑자기 가엽게 들려요.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럴까? 하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앞쪽 부분이 켜지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편도체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무례한 말이 날아올 때 한 사람은 그걸 감정으로 정통으로 맞아요. 다른 한 사람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관찰 모드로 돌립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그날 밤잠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곱씹었던 그 한마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하고 지쳐 보이지 않았나요? 이 관점 하나만 켜도 같은 말이 절반의 무게로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점을 안다고 저절로 몸에 배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오늘부터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스위치, 대체 어떻게 켜는 걸까요? 저 멀쩡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마지막 반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은 무례를 당하고 한쪽은 밤새 그 사람의 대사를 곱씹으며 자기를 탓하고, 같은 무례를 당하고 한쪽은 딱 3가지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그 멀쩡한 사람이 실제로 켰던 관점 스위치예요. 첫째, 반응이라는 연료를 끊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여러분의 흔들리는 표정, 당황한 목소리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무표정과 단답으로 그 먹이를 딱 끊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소거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자꾸 켜지던 불에서 연료를 빼면 결국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연료를 끊으면 참엔 상대가 오히려 더 세게 나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가 안 나오면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발로 차잖아요. 상대가 갑자기 더 무례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곱씹지 말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글로 내보냅니다. 페니 베이커라는 심리학자의 연구가 있어요. 힘든 사건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그걸 어떻게 다시 해석할지를 하루 20분씩 며칠만 글로 써도 이후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반응이 가라앉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켜져요. 쉽게 말하면요,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며 계속 재생되던 그 사건을 종료된 파일로 저장해버리는 겁니다. 셋째, 만만하게 안 보이는 법의 진짜 이름은 자기주장 훈련이에요. 이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과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실제로 끌어올린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방법입니다. 실전에서 딱 한 문장이면 돼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전에 하신 말씀,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 한마디가 상대를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결국 그 멀쩡한 사람은 특별한 멘탈을 타고난 게 아니었어요. 관점이라는 스위치를 반복해서 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 횟수였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백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방법은 평범한 무례에는 통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처럼 상대의 눈물과 분노 자체를 연료로 태우는 사람에겐 오히려 도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될 만큼 드물지만 만난다면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땐 설득이 아니라 거리두기와 차단이 답입니다. 오늘 밤 또 그 말이 떠오르면 곱씹지 말고 딱 3줄만 써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그 사람에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3줄이 여러분의 관점 스위치를 처음으로 켜는 순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가른 그 차이가 여러분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무례한 말이 그토록 아팠던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만큼 다정한 사람이라서였어요. 그 다정함은 흠이 아니라 지켜야 할 여러분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손에 쥔 그 관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거예요.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자백일 뿐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그 어떤 날 선말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관점이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을 지켜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같은 이유로 오늘 밤을 세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가 닿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무례함이 말이 아니라 침묵과 무시로 찾아올 때 이른바 조용한 따돌림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유독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에 더 크게 무너지는 걸까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 빔 프로젝터를 켜고 있진 않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